자, 가성욱의 취업톡. 예, 최성욱 차장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2023년 1월 첫째 주입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연도가 반복될 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해 연도에 혹은 상반기, 하반기에 이 채용 시장은 어떻게 될까 분석을 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걸 수년 동안 해 왔고 뭐 언론이랑 인터뷰는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022년도 말에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서면 인터뷰를 했었고 아마 그 기사가 떴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이야기들이 좀 들어갔었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될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좀 들어주시고 혹시 아직도 안 들어온 친구들이 있다면 뭐 제 이건 개인 유튜브니까 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널리 알려주셔도 됩니다. URL을. 그리고 이게 서강대에서 제가 일은 하고 있지만 서강대 친구가 아닌 친구들도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이 좀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분들 지금 선행을 위해서 제 걸 듣는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고등학생분들도 환영합니다. 그냥 '아 이런 게 취업이구나.' 미리 좀 맛보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생분들도 좀 제 구독자가 있고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환영합니다. 어찌 됐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제는 2023년도 채용 시장 분석이에요. 그래서 올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제가 이 전망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좀 산업 관련된 것들을 보면 대부분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제가 딱 하나 틀린 게 있는데 뭐 제 방송을 꾸준히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AI 역량 검사가 이렇게 일반화될 줄은 잘 몰랐어요. 그것 빼고는 대부분은 맞췄습니다. 예, 틀린 게 거의 없어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오늘 얘기를 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 소개도 하는 세션을 한번 갖겠습니다. 자, 2023년 채용 시장 전망입니다. 채용 시장 전망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 채용이나 산업 동향에 대한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채용 시장이 어떨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좀 보여드릴 뉴스가 뭐냐면 인사 담당자 680명이 뽑은 기업 인사 담당자 첫 번째 2023년 이슈 1위가 채용 계획 축소 및 취소입니다. 인크루트에서 12월 23일에서 27일까지 조사를 한 거예요. 우리 한경에 나왔던 1월 3일자 기사인데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채용 계획을 축소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기업 쪽에서. 그리고 두 번째, 개발자 83%가 스타트업 혹한기 지속 51% 채용이 어렵다. 자, 이거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 상황이. 작년 초까지만 해도, 심지어 작년 초까지만 해도, 네카라 쿠베 당토라고 불릴 정도로, 막 그 판교 개발자들이 억대 연봉을 받기 시작했었고, 개발자 광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에 리세션, 그러니까는 그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유동성, 돈을 걷어들이고, 코로나 엔데믹이 일어나면서, 이 플랫폼 기반 회사들이 구조조정이 시작됐어요. 옥석 가르기가 시작됐습니다. 개발자들을. 그래서 현재 채용이 어렵다. 개발자도 취업이 어렵다. 이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 뉴시스입니다. 출처는 역대급 고용 한파 온다. 채용 줄이고 희망퇴직 받는 기업들. 유통 쪽과 금융권이 감원 조치를 시작했고요. IT 업계가 채용 속도를 조절합니다. 미친 듯이 뽑던 이 네카라쿠베 단토가 이제 사람을 안 뽑아요. 그래서 2022년 12월 20일 연합뉴스고요. 오늘자 뉴스도 제가 오늘 퇴근하면서도 봤는데 이제 그 80년생들도 권고사직을 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은행권에서. 자, 다음에 연봉 인상. 1년도 안 돼 권고사직. 판교 임금 줄인상 구후. 자, 판교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네카라쿠베 당토가 있는 곳이 판교입니다. 이 판교에 작년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상이에요. 작년 초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연봉이 쭉 올라갔다가 권고사직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인건비는 고정비거든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연봉 이상 1년 단에서 권고사직.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채용 동향이나 제가 얘기하는 이 채용 성장 전망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호황기만 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전 버전이 아직도 머리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개발자 많이 뽑고 이공계 취업 잘 된다고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올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연초부터 구조조정 태풍, 금융권, 감원공포 현실화. 1월 2일자 뉴스고요. 정부. 자, 이제 공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거 눈여겨봐야죠. 정부 14년 만에 공기업 정원 12,000명 감축. 이 얘기는 뭐죠? 많이 내보내고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덜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뽑는 숫자와 아까 내보내는 숫자와 뽑는 숫자가 이렇게 조금이면 이만큼의 갭이 이제 방출이 되는 인원이거든요. 그걸 12,000명을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공기업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뭐 공기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당장 채용을 중단하겠다는 계열 그 공기업도 많아요. 올해 2023년에 아예 공고를 안 낼 거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만 그런 상황이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12월 뉴스인데 당신 해고야 골드만삭스 4,000명 더 자른다. 월가 감옥 칼바람. 경기 침체 공포에 미 월가 앞다퉈 구조조정. 자,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이제 금융의 중심지가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안 그러냐? 우리나라 증권가도 지금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쪽이나 이런 쪽. 그래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쪽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구조조정이 뭐 본부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모 증권사들이. 그래서 지금 증권사도 작년 초, 그러니까는 한 2, 3년 동안 호황을 누렸어요. 왜냐면 시장에 코로나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을 걷어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투자할 곳을 찾다 보니 시장에 증권가가 잘 될 수밖에 없고 부동산이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근데 이 돈을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걷어들이고 지금 긴축을 하다 보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투자할 곳도 없고 투자를 안 하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증권가도 요즘 이제 완전히 맛이 갔죠. 자, 이거는 뭐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현 선황이고요.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아마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이 들어갔는데 금리를 올리면 이자율이 올라가고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뭐죠? 돈을 더 많이, 그러니까 은행에 넣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돈이 이제 걷어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풀려있던 돈들이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이제 돌아다니는 돈들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금리 인상의 효과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물가가 막 올라가는 거지. 물가가 막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그와 동심에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3C가 온 거예요. 3C가 뭐냐면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이슈. 중국이 이제 막 폐쇄 정책, 그러니까 봉쇄 정책을 지금 이제 봉쇄 정책을 풀긴 했는데 봉쇄 정책을 하면서 폐쇄적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이 엄청난 소비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컴포넌트 앤드 커머디티 쇼크 이게 뭐냐면 부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기 전쟁 때문에도 그래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체인 크래시스는 물류 공급망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물류비가 올라가고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중국은 수요를 안 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은 걷어들이고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가 우리가 바뀌었죠. 이 현 정부의 기조는 뭐죠? 작은 정부입니다. 시장 경제 쪽이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해 영역에서 사람을 뽑던 것들을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공기업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방만했다고 판단을 지금 현 정권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 인원 감축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코로나19 영향력이 약화가 돼서 사실은 저도 기대를 좀 했습니다. 리오프닝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투어 쪽이나 아니면 유통 쪽, 면세점, 백화점 이런 쪽이 핫할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이 핫한 거를 경기 침체가 눌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가 워낙 세다 보니까 유통이나 리오프닝도 기대 이하의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유통 쪽, 이커머스 쪽이 다 망했거든요. 지금 컬리가 어제였죠? 상장을 포기했습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 얘기는 뭐죠? 상황이 좋지 않으면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게 뭐죠? 고정비를 줄입니다. 고정비는 인건비예요, 여러분들.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는 뭐죠? 신입을 안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연봉자들은 내보낸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개발자 광풍이 축소됐다. 스타트업에 VC들, 뭐 벤처 캐피탈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 투자금 회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 지금 도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개발자 몸값 인상을 주도했던 게 스타트업이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 상황에서 결국 비용 요소인 고정비를 내려야 되고, 고정비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금융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까 말씀드린 걸 중심으로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참 핫했던 대체 투자 쪽, 부동산 대체 투자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현재 채용 시장이에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대학생 취준생, 첫 취준생, 신입 채용 시장에 이제 대입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채용 공고가 많이 안 뜰 겁니다. 이게 작년에 어땠냐면요. 그러니까 2022년 하반기 때 공고가 막 뜨고 채용 설명회, 채용 상담회가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희도 놀랐죠.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면서 이제 대면이 시작을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공고가 미친 듯이 떴었습니다. 근데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이런 경기 침체 얘기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채용이 축소되거나 2명 뽑을 거 1명 뽑는 회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다만 반도체는 그대로 뽑았어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DS가 그렇게 인원을 줄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인원 줄일 겁니다. 100% 줄일 겁니다. 뭐 수백 명을 뽑던 영역이에요. 걔네들만 유일하게. 그 줄일 겁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뭐죠? 그리고 이제 산업군으로 볼까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났고요. 배터리 쪽은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핫했던 산업군들, 제조 산업군들이 지금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이런 리세션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경기 침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신입 채용의 의미를 좀 봐야 돼요. 자, 신입 채용이 뭐냐면 신입 채용인 이 조직에서 제가 이제 인사조직 전략을 이제 석사를 중퇴했는데 피돌기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되죠? 순환이 안 되면 죽어요. 병 걸립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대로 고인물들이 그대로 올라가면 죽어요. 활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조직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기적인 조직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입 채용은 피돌기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을 거예요. 신입은. IMF가 여러분들 국가 부도가 났던 그때도 신입을 잠시 한 6개월 정도 안 뽑았지만 그 이후에 뽑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구조조정을 일어난다고 그랬죠. 아까 방출. 그래서 뭐 50대 후반, 50대 중후반 한 명이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연봉이 역대 연봉을 받습니다. 1억 이상을 받죠. 자, 그러면 신입 레벨을 2명에서 3명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내보내고 한 명만 뽑으면 인건비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피돌기 효과가 있고. 그래서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는 의미는 신입을 안 뽑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과거보다 공고가 안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시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들어온 친구 중에 여러분들 리액션 좀 보내주세요. 네. 제가 좀 아쉬운 게 전에 그 단골 손님분들이 좀 계셨어요. 제 방송에. 이분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다 사라졌어요. 네. 단골 손님이 사라지고 이제 말 잘 걸어주시는 분들이 사라져가지고 리액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문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과 직무는요. 어차피 TO가 한두 명이었어요. 어차피 TO가 한두 명. 아유, 둥이투이님 설거지하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자, 어차피 TO는 한두 명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죠? 그냥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문과 친구들은. 어차피 과거에도 안 뽑았고 지금도 안 뽑는데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공고가 많이 뜨든 안 뜨든 TO는 한두 명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두 명의 TO를 뚫고 몇 개씩 붙는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걱정되는 건 올해 2023년도에 걱정되는 건 이공계 친구들입니다. 자, 이공계 친구들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종식이 됐고, 자, 그리고 대규모 채용이 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공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우리 이제 제가 일하는 서강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SK 하이닉스 쓰고 삼성전자 DS 쓰고 이렇게 뭐 보통 10개 이내로 씁니다. 기름집 몇 개 쓰고
거기 디스플레이 쓰고 그다음에 배터리 쓰고 엔솔 쓰고 이러고 딱 끝나요. 자, 이런 전략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겁니다. 서류 탈락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전략을 좀 짜셔야 돼요, 이공대 친구들. 자, 그리고 외부 환경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보지 마시고요. 외부 환경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 통제 변인이라고 통제 변수.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죠? 자기소개서, 면접, 내 무기, 내 장점을 어떻게 잘 보여주냐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외부 환경에 TO가 없어졌고 지금 리세션이 일어나고 이렇게 경기가 침체된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고민하세요? 이거 신경 쓰지 말아요. TO랑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내 세일즈 포인트, 내 매력, 취업은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내 매력이 통하면 뽑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될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건 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면 남들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나에 집중을 하십시오. 이번 시즌 정말 중요해요. 이 나에 대한 자법, 자존감. 자, 그래서 결국엔 이게 이제 이런 친구도 있어요. 벌써부터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데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차장님, 올해 2023년 안 좋을 것 같다는데 저 어떡해요? 아, 그거는 시장이 안 좋은 거고, 여러분들은 그 몇 명 안 되는 티오를 내 무기로 뚫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뭐 인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매력이에요. 제 클립 중에 대입과 취업의 차이점에 대한 클립이 있거든요. 그거 좀 읽어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그래서 과한 걱정하지 마시고요. TO, 경쟁률, 외부 환경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원을 주저하게 돼요. 예, 지원을 주저하게 돼요. 액션을 주저하게 만들어요. 전략을 짤 때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걸 뭐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과하게 하는 거, 과몰입은 하지 마세요.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그런 건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겁니다. 자, 그냥 우선 여러분들이랑 직무가 맞고 이공대 친구들 특히나 산업군이 맞는다면 많이 써야 돼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면 이제 카드를 많이 만들어야죠. 그래야 확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리적으로도. 그쵸? 많이 씁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오늘 드릴 텐데 이게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선배들과의 접촉면이 떨어지다 보니 선배들이 어느 기업을 가는지 잘 모르고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귀에 들은 기업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업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회사가 다가 아닙니다. 알짜 기업을 좀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대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여러분들 꾸준히 공고를 보고 좀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야죠. 특히나 이제 지금 이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샘플 자소서와 제가 방학 때 할 일 클립 올려놨거든요. 취준생분들은 그거 보시고 저학년용과 지금 취준생용을 제가 따로 만들어 놨어요. 클립을. 제 유튜브 지금 그거 공개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방학 때 그 활동들을 하셔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야 이제 2월 중순이면은 이제 2023년 상반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공고가 떴을 때 티오가 좀 줄더라도 노려야죠. 이번에 끝내야죠. 미리 준비하면 합격할 확률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 그룹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견 그룹사, 스타트업, 뭐 게임 산업, 뷰티 산업 뭐 다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보는데 뭘 봐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봐야 될 사이트는 자소설닷컴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소설닷컴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사이드로 원티드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로켓펀치, 슈퍼로키 이렇게 네 개를 보시고 그 다음에 포털을 하나 보세요. 잡코리아나 아니면 사람인이나 인크루트 중에 하나. 요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의 그물망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고는 어딜 보자? 예, 자소설닷컴, 포털 한 개, 원티드, 로켓펀치, 슈퍼로키. 특히나 이제 인턴 찾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 무기와 내 장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요즘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에 너무나 매몰되다 보니까 다들 화가 나 있고 뭔가 네거티브한 거에 집중을 해요. 근데 취업이라는 싸움은요. 여러분들의 장점과 파지티브한 면을 찾아내서 보여줘야 되는 게임입니다.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죄다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몰입하지 마시고 무기와 장점에 대해서 고민해 봅시다. 자, 그리고 단순하게 대기업 그룹사만 지원하는 건 멘탈 관리 실패됩니다.
이게 제가 중견이나 스타트업을 같이 세팅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지원을 하라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것들에서 성공 그 서류나 이런 것들이 한두 개씩 성공이 나와야 자존감이 올라가서 얘네들의 면접까지 영향을 미쳐요. 근데 흔히 이야기하는 빡센 데 있죠? 예, 좀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경쟁이 좀 심한데 삼성전자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쓰다가 하나하나 카드가 날아가면서 서류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멘탈이 나가버려요. 특히나 면접에서 떨어지면 멘탈이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전략이 망가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쓰시고요. 그리고 현재 수시 채용이 일반화됐습니다. 지금 대기업 그룹사 중에 공채를 실시하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어요. 나머지 LG, SK, 그다음에 현차, 그쵸? 그다음에 포스코 전부 다 수시 채용입니다. 물론 이제 시기가 좀 맞물리기는 하는데 지금 벌써 뭐 LG, 엔솔 뭐 이런 데 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공고가. 그래서 수시 채용의 일반화를 노리십시오. 특히나 좀 장기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도 지금 이제 연수원에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나오면요. 수시 채용 급한 부서에서는 인력 계획을 새로 짜서 뽑기 시작해요. 수시 채용을 해요. 시장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아, 이게 일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수시로 공고 체크를 정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취준생분들. 이제부터는. 자, 그리고 채용 전제형 인턴이 일반화돼 있습니다. 이제 써보고 뽑겠다는 거예요. 네. 워낙 뭐, 흔히 얘기하는 그 뭐죠? 중고 진입들도 많고 하다 보이고. 그다음에 그냥 되게 다들 죄다 전형 과정에서는 포장만 하더니 진짜 일을 잘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채용 전제형 인턴은 정규직과 동일시하면서 여러분들 지원 활동을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미스매치예요. 선입견 깨기. 취준생들이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문사회계통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아는 회사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 여러분들의 소비재 회사만 알아요. 그냥 삼성전자, 오뚜기 이런 데만 알아요. 효성은 잘 몰라. B2B가 베이스인 회사들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돈 버는 데는 어디죠? B2B 산업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문사 계열은 중견기업 중에 B2B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틈새 시장이에요. 자, 제가 좀 회사 예를 들면 그런 데 있죠. 국토화학 아니면은 저기 뭐 애경산업 그리고 이런 이제 뭐 화학이나 소재 회사들 굉장히 많거든요. B2B 회사들. 이런 데가 틈새 시장입니다. 거기에 문과 직무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견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중견사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가 고삼동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서울대 애들이 넘친다고 이렇게 썰이 돌죠. 자, 고가 고려아연, 그다음에 3위 삼천리, 동이 동서, 여러분들 맥심 커피, 동서식품, 동서, 주동서, 그다음에 풍산. 이게 정말로 연봉도 많이 들고 탄탄한 이제 4대 중견사죠. 거기에 이제 화학 B2B 회사인 OCI 그룹, 그다음에 일진그룹, 다 그룹사예요, 여러분들. 한샘, 그다음에 경동그룹, 경동나비엔, 그다음에 한독, 그다음에 한세실업, 세아그룹, 그다음에 오뚜기, 이제 식음료 쪽 있죠? 샘표, 동서, 굉장히 너무나 괜찮은 회사들인데 여러분들 이런 데를 쓰질 않아요. 이런 데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쓰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자, 지원 확대 하셔야 되고요. 직무 플랜 빨리 이제 방학 때 마무리 하셔야죠. 특히나 이제 이공대 친구들이 이걸 되게 헷갈려 해요. 그냥 다들 공정 쓰는데 공정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산기술 쓰는데 양산기술 써야 되나요? 품질 쓰는데 품질 써야 되나요? RA는 어떤, 뭐 제약바이오에 RA 써야 되나요? 뭐 생명 쪽 한 친구들은. 빨리 이거 어떻게 할지 전략 짜시고요. TO 의미 없어요. 어차피 최종 면접까지 가면 면접에서 합격하는 친구들은 내가 핏한 사람이 뽑히는 거지 TO가 많다고 많이 뽑지 않아요. 대입이랑 달라요. 이게 되게 크리티컬한 건데 뭐냐면 최종 면접을까지 올라갔는데 임원들이 야, 요번 애들 다 이상해. 뽑지 마. 하면 안 뽑아요. 전원 다 탈락시킬 수도 있는 게 바로 취업입니다. 특히나 사기업. 이해되십니까? 그냥 내가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세요, 취준은. 자, 그래서 지원 포트폴리오 빨리 만드시고요. 특히나 이제 공기업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 플랜 B를 반드시 요 올해에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공기업을 쓰는 이유가 특히나 뭐 금융공기업 쓰는 친구들은 금융권이 아마 플랜 B로 가져가게 될 거고요. 공기업을 쓰는 이유가 안정성이 있는 친구들은 저처럼 교직원, 병원 직원, 협회, 재단, 정부 출연 연구소 이런 곳까지 플랜 B를 확장시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략을 딱 가지고 가시면 지금 현재 경기 침체로 고정비를 줄이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이 전략은 먹힐 겁니다.
그래서 채용 시장 전망 뭐 한마디로 안 좋아요. 2023년 아마 근래 코로나 시대만큼 안 좋아질 겁니다. 특히나 이공계 친구들이 많이 걱정 고생할 게 눈에 보여요. 하지만 대책은 있다. 뭐 요번 방학 때 제가 방학 때 해야 될 거 5가지를 정리했거든요. 그 클립 먼저 보세요. 자소서 샘플 자소서 만드시고요. 삼성이랑 SK 걸로. 그리고 인제 기타 계열사 하나 해서 3개 만드시고요. 인적성 준비하시고요. AI 역량 검사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뭐야 경험 정리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인적성 준비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방학 때 바쁘게 돌아가지 않으면 2월 중하순 그러니까 2월 하순 마지막 주에 아마 인제 공고가 뜨기 시작할 텐데 상당히 그때 엄청 고생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2023년 채용 시장은 좋지 않다. 하지만 이제 제 갓성우계 취업톡 최성우 차장이 제안하는 이런 대책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 취준에 임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한 명의 TO가 있더라도 그 한 명이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경쟁률은 200대 1, 300대 1이 될 거고요. 4개월.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가고요. 제가 좀 아쉬운 게 지금 물갈이가 돼 가지고 친구들이 취업이 돼서 다 나갔어요, 단골 손님들이. 새로운 단골 손님들 제가 맞을 테니까 여러분들 대화명 바꾸고요. 오마이 님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면 여러분들도 좀 재밌고 집중력도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닉네임 바꿔서 돌아오셨군요. 제가 오마이걸 참 좋아하는데 효정 팬이에요, 제가. 미라클도 그거 하죠.